이웃집 오소리. 안녕하세요. 김휴고입니다. 네, 오늘 저번 화보다 높은 텐션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같은 2화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2화를 이전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함께 녹음을 했는데 어,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실컷 다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재밌게 녹음했다 하고 친구도 되게 재밌어 했는데요. 아직 방송이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화 녹음했던 거를 들려줬더니 "아, 이번 녹음한 거 취소하자. 이번 녹음한 거 취소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자기랑 얘기할 때 너무 깨방정 떨면서 정말 범일동 술집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1화 텐션을 보니까 1화 방송의 진지함을 보니까 '아, 이거 이 상태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리고 어 되게 자기 생각에 상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나 봐. 그래서 결국에는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녹음은 세 번째지만, 네, 2화, 여러분들은 2화를 듣고 계십니다. 음, 오늘은 5월 6일 지금 밤 11시인데요. 1화를 이제 녹음한 거를 1화를 4월 10일에 녹음하고 편집을 했는데 편집할 때 좀 시겁했어요. 4월 10일에 녹음을 했는데 지금 5월 6일에 채널을 개설하고 업로드가 됐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본업도 원래 더빙을 하고 나레이션하고 그런 일을 완전 메이저 본업까지는 아니고 간간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더빙하듯이 제가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가 말이 이상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발음을 틀렸다 이러면은 "아, 다시." 하고 말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이러면서 내가 여러 번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편집할 때 내가 이거 혼자서 편집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이 오디오 기술자가 있는 것처럼, 오디오 기술자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런 거 다 조금 잘라 주시고 편집을 좀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평소에 스튜디오에서 더빙하듯이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편집하면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본을 읽고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본 읽을 때는 사투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부산에 있지만 제가 고향도 울산이고 지금 사는 곳도 부산이지만 사투리를 거의 못 썼어요. 지금도 사투리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이 1화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사투리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부산살이가 벌써 8년 차인데 8년 연차로만 치면 9년 차구나. 사투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렇게 성우로 일을 하려면은 사실 사투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 가지고 조금 고사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G스타 아시나요? 게임 축제, 부산 최대 아 한국 최대의 게임 축제가 부산에서 G스타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 G스타 광고가 들어왔어요. 유튜브 홍보가 들어왔는데 그 일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성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투리에 자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일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 일을 받아서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러고 근데 또 온 게 막내 PD가 온 거야. 와 가지고 같이 녹음을 했는데 좋다고, 너무 좋다고 요런 버전으로도 한번 해 보자고 막 하면서 티키타카 잘하면서 되게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 번 다시 해 주고 녹음을 해 주고 그거를 인제, 근데 또 호응이 좋으니까 저도 신나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쓸 만한가 보다.' 녹음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와서 "아, 성우님 죄송한데 요거는 못 쓰게 됐다."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 친구도 인제 들고 가서 많이 혼이 났겠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투리를 그렇게 하면은 쪼끔 그 오디오 감독해 주시는 분이 조금 다시 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요런 것들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분도 초보시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녹음이 됐으면은 잘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제가 사투리를 했냐면 지금도 어려워. 자갈치 아줌마처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부산 분들은 아실 텐데 지하철 타거나 어디 그 콘텐츠에 시에서 만드는 콘텐츠에 자갈치 아줌마라는 분이 자갈치 아주머니인가 공식 명칭이 아줌마다. 예 나와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톤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 "너희들 지상 최 너희들 한국 최대의 게임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거 알고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어 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도 그래서 사실 그 5 월이고 한 5 월, 6월 이렇게 되면은 가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이런 거 오면서 그 관련돼서 인제 부산의 역사나 부산의 영웅 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디오 드라마 같은 일들이 꽤 들어와요. 그런데 인제 제가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것들은 하는데 아니면은 라디오 같은 거 한 번씩 나가서 즉석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쪼끔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데 어 그런 드라마 같은 거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혹시 사투리 작업을 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 동원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6년 차로 동원 예비군 훈련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너는 대체 언제까지 동원을 가는 거냐?"라고 작년에도 물어보셨고 올해도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올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로 군 생활을 해 가지고 전역을 2019 년에 했고 어 장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6 년까지 전역 후 6 년까지 동원 훈련이란 걸 가야 되거든요. 2박 3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건데 사실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총 쏘고 그냥 이런저런 정신 교육 받고 그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어쨌든 내가 그런 거에 조금 동원 훈련의 의의는 '내가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다. 너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여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북한이랑 대치 중이야." 동원 훈련장에서 이번에 저는 2층 침대에 2 층에서 또 숙박을 했는 숙박이 무슨 말이 이상하다. 아무튼 2층 침대의 2 층을 사용했는데 저는 2층 침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이사 가면은 사실 혼자 살아도 2층 침대를 두고 싶어요. 1 층에는 쪼끔 뭔가 책상이나 내가 이런 녹음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두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족저근막염이 엄청 심한데 진짜 별거 아닌 얘기인데 족저근막염이 제가 엄청 심한데 계단 올라갈 때 발바닥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계단 밟으면서. 2층 침대에 반쯤 누워 가지고 음 퀴어 시집 아니지 페미니즘 시집을 하나 읽고 또 퀴어 에세이를 읽으면서 킥킥대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나 말고도 퀴어가 있긴 할 텐데 아 지금의 최소한 내 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방에 8명 사용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가운데에 2 층에 그 침대를 사용을 했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렇게 자리를 배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 앉아서 인제 주변을 싹 둘러보면은 다 핸드폰하고 인제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퀴어 에세이를 읽고 있는 게 너무 그냥 웃긴 거예요. 이 풍경 자체가 너무 기괴한 거야. 이 사람들은 전혀 내가 읽는 이 책들이랑 사실 상관없는 삶을 대부분 살아갈 텐데
그래서 약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원 가면은 동원 가는데 책을 가져가셨어요 하는데 가면은 진짜 할 게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가져가서 많이 읽고 왔습니다. 좀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 장교들이 저희가 장교 말고도 장교, 부사관, 병들이 다 함께 동원 훈련을 받거든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예비역 중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제병지휘라고 반장처럼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어 입소 인제 동원 훈련 입소 신고를 하고 퇴소 신고를 하고 요런 행사를 할 때 걔가 그 반장 역할을 했어요. 제병 지휘자라고 하는데 걔가 나중에 보니까 저랑 인제 제가 현역일 때 인제 같이 바로 옆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퇴소하기 전에 제가 살짝 아는 척을 했는데 걔가 엄청 반가워하면서 "현역일 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면서 그걸 한 번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여러 번 얘기하고 또 퇴소 직전에도 와 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보길래 '아 얘가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병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간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근황으로 어 동원 예비군이 수요일에 마치고 끝나자마자 남해에 혼자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어 혼자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진짜 사실 되게 아니구나. 작년에 갔구나.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도 혼자 다녀오긴 했었네요. 아무튼 원래 제가 이 앞에 연애가 한 5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혼자 여행을 진짜 잘 다녔거든요. 혼자서도 여행 잘 다니고 혼자 카페 가고 뭐 지금도 혼자 카페 가고 이런 거 잘하지만 근데 5년 연애를 하고 나니까 혼자 여행 가는 법을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어딘가를 가고는 싶기는 한데 어 '내가 어떻게 혼자 가야 되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막 들어 가지고 한동안 못 갔었다가 작년 가을에 광주 비엔날레 갔다 왔고 요번에 인제 또 쪼끔 연휴가 쪼끔 되게 타이밍이 좋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월, 화, 수는 동원으로 빠지고 5월 1 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2일 금요일은 연차 쓰고 해서 일 주일 통째로 쉬고 그리고 오늘 월, 화는 어린이날이랑 부처님 오신 날 해 가지고 쭉 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혼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라도 여행을 되게 제가 거의 해마다 순천은 한 번씩 순천만을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재작년? 재작년쯤이다. 재작년에 교회 분들이랑 아니구나. 더 됐나 보다. 아무튼 교회 사람들이랑 전라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서 남해를 스쳐 지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랭이 마을이랑 독일 마을 쪽을 살짝 지나쳐 왔는데 그 바다 윤슬 반짝이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 반짝반짝하는 그 평온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작은 섬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여행을 사실 걸어서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족저근막염이 좀 심해지기도 해 가지고 걸어서는 못 가고 또 차를 샀으니까 차 산 김에 또 남해 혼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너무 좋았어요. 음 아무래도 혼자 여행이다 보니까 밥 먹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행하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갔거든요 사실. 제가 딱 한 군데만 딱 지정해 놓고 갔었는데 보리암이라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3대 절 이런 곳이래요. 엄청 높은 산 위에 있는데 거기만 풍경이 엄청 좋은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 가지고 거기만 '여기는 꼭 가야지.' 생각하고 거의 그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오늘은 어디 가지?' 요런 식으로 인제 계획을 잡아서 여행을 했는데 막 엄청 관광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쉬고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맛있는 차 마시고 그러고 오려고 힐링 휴양지 가듯이 이렇게 여행을 간 거죠. 보리암이 진짜 좋았는데 풍경이 진짜 좋았어요. 다행히 제가 수요일에 도착하고 목요일에는 비가 와 가지고 그냥 독립서점만 갔다가 쪼끔 쉬었는데 금요일에는 마치 비 온 다음 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풍경을 봤는데 와 진짜 제가 아까 남해에 오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아름다운 바다와 그 동화 같은 섬들이 쫙 멀리 펼쳐져 있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은 컵라면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컵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그 산장에서 컵라면이랑 같이 막걸리를 한 잔씩 팔더라고요, 블로그 검색해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이거 컵라면에 막걸리 한 잔 꼭 하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마침 인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산에서 막걸리 같은 거를 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원래는 그 산장에 계신 할머니께서 직접 음식 같은 거 다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위생 같은 게 문제가 있었는지 다 그냥 가공식품 이제 데워 주는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컵라면만 팔고 막걸리 안 팔더라고요. 컵라면 4천 원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안 먹고 내려가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12시 좀 넘어가 가지고 1시 돼 가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사실 인제 그게 거의 한 거의 다 올라가서 주차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1 시간 넘게 좀 걸었단 말이에요, 약간 경사가 있는 길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지나가는 길에 옆에 인제 아주머니 등산객 두 분이 앉아 가지고 가져온 떡이랑 참외를 나눠 드시고 계신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쓱 다가 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떡 한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인제 떡을 진짜 먹으라고, 먹으라고 한 개 더 먹으라고 막 이렇게 참외도 먹으라고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자마자 너무 힘이 나 가지고 한 개 더 먹으라고 막 더 먹으라고 하는데 인제 떡 3 조각, 참외 2 조각 먹고 진짜 기분 좋아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음 남해에도 독립서점이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남해가 꽤나 관광지로 되게 인기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독립서점들도 그래서 다행히 인제 관광객들이 좀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그런 거 막 많았잖아요. 독립서점 관광객들이 그냥 사진만 찍고 가고 막 매너 없이 책 훼손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그런 얘기들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남해 갔을 때 들른 독립서점들은 되게 다들 내실도 있고 서점 자체가 되게 내실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책도 많이 사시고 앉아서 충분히 그 공간을 즐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중에 인제 흑기와라는 곳이 진짜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사장님이 인제 어떤 주제별로 책들을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통은 책의 종류별로 시집, 뭐 소설, 과학, 인문 이런 식으로 책의 종류별로 책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어떤 질문 같은 것들로 책을 나누었더라고요. 뭐 인생이 어떤 건지 궁금할 때였나? 아무튼 그러고 사랑의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언어의 언어 내 말이 제가 정확한 문장들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 했던 생각들을 중심으로 서가를 인제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핸드드립으로 5천 원으로 내려주시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오. 남해 여행 가시게 되면은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또 제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을 제가 사 가지고 한 권 사서
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인제 여성분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어이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아 나도 너무 힘들고 나도 음료를 파는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고 맛있는 커피 먹고 싶어 가지고 문 닫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행분한테.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약간 체록하듯이 메모장에 이걸 옮겨 받아 적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제주도가 직접 차 문화 영향을 받은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차를 쪄요. 수제차처럼 복합적이진 않지만 달고 맛있어요. 제주도는 차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하동은 야생차나 로컬 브랜드의 역사가 깊어요. 제주도는 녹차의 산지가 넓고 섬의 스토리텔링이 재밌지만 다원의 역사가 길진 않아요." 하면서 제주의 차와 인제 하동의 차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막 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와 가지고 어 제가 요번에 묵은 숙소가 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냥 에어비앤비에서도 그냥 아예 숙박업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잡은 곳은 정말 큰 방에서 집주인이 자고 있고 인제 제가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집주인 커플분들이 인제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 어디 찻집 분이신 것 같다고 그 서점 근처에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한번 가 보시라고 차 좋아하시면 가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주인분도 되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저한테도 인제 되게 비싼 차를 되게 대접을 해 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신다면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제 여행 마지막 날 토요일에 제가 인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어 들러서 들렀어요. 그 오실제라는 찻집이거든요. 제가 성우를 감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인제 완전 그냥 처음 오는 척하고 이제 흑기와나 인제 에어비앤비에서 그런 얘기 안 들은 척하고 10 시쯤 들어갔어요. 근데 인제 아마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래 가지고 젊은 분이 혼자 여행 오셨냐고 하면서 인제 "찻집인데 커피를 위주로 파는 곳이 아니라 찻집인데 괜찮으세요?" 물어보시면서 이런저런 차를 되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제 되게 처음으로 딱 주신 차가 정산소종이라는 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여행이 좀 신난 것도 있었는데 제가 1화 녹음할 때도 '내가 생각보다 말을 엄청 빨리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이 조금 '빠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제가 그때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말이. 음. 지금은 조금 아무튼 그래도 혼자 하는 방송이니까 약간 텐션 낮춰야 되나 뭘 올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나오는 대로 오늘도 그냥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야 뭐가 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약간 천천히 이렇게 ASMR처럼 얘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오늘 텐션대로 조금 약간 빠르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정산소종이라는 인제 차는 중국과 영국이 서로 홍차의 근본이라면서 싸우는 시발점이 된 그런 차래요. 영국은 계속 "내가 너네한테 차를 인제 수입해 가면서 우리 배를 통해서 오래 이제 배에서 숙성이 되다 보니까 홍차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영국에서는 "그게 홍차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원래 차를 숙성시켜서 먹었다. 우리가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면서 차를 창고에 박아 두고 묵혀 두고 갔었는데 돌아와서 그 차를 보니까 차가 숙성이 되어 있었고 그 차가 굉장히 맛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개량을 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데 그중에 그 중국 홍차 중에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게 정산소종이라는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차는 송년
이제 소나무를 가지고 훈연을 해 가지고 향을 입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향의 종류를 여지향이라고 한대요. 과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떤 과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차가 되게 송 소나무에 연기를 입힌 향 홍차라서 그런지 근데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인제 영국 홍차들은 사실 살면서 다들 들 드 많이들 드셔 보셨을 거예요. 얼그레이나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나 이런 계열들, 이 영국 홍차인데 중국 홍차는 진짜 처음 먹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확실히 계열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인제 이게 비싼 차라 그런지 떫고 입에 너무 오래 남고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아니 거의 없고, 오히려 되게 기분 좋은 쌉싸람이랑 되게 깊은, 되게 복합적인 향미가 있더라고요. 혹시 인제 주변에서 정산 소종 드실 기회가 있다면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커피집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가 여자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I'm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in the rain. 이러면서 이거 우리 오늘 들은 노래야. 이러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남자를 한 명 만나고 왔는데 어플로 인제 연락을 하면서 인제 카톡으로 대화는 좀 했던 분이었어요. 아마 오늘 팟캐스트 아마 오늘 팟캐스트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나온 팟캐스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1화 때도 얘기했는데 다른 팟캐스트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인제 문디 가시나라는 팟캐스트거든요. 아마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인제 제가 나갔다 왔는데 그걸 들었다면서 근데 그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문디가시나 재밌습니다. 되게 자극적인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자극적인 저의 자작시들 그리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궁금했다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건 어떻냐고 저건 어떻냐고 막 물어보는데 민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연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 내가 나를 좀 연기할 때도 있잖아, 나의 좋은 부분을. 네, 더 이상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다녀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시나요? 저는 혼자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이 너무 좋으면은 '꼭 같이 또 와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연인이든 친구들이든 좋은 사람들이든, 혹은 '아 여기에 누구랑 오면은 진짜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확실히 누군가와 함께할 때 훨씬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든 연인이든 우리 여러 가지 모임이든 간에요. 이 팟캐스트도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 듣는 분들도 훨씬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어, 저는, 혹은 우리는 왜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음, 어쨌든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소리의 책상 시간입니다. 남의 여행 중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1화 때 제가 황인찬 시인님의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끼얹어 줄게라는 채널 아시나요, 여러분? 끼얹어 줄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황인찬 시인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어, 안녕, 난 끼 잘 말해주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황인찬 시인님이 나오셔가지고 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녹음을 한 후에 방송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우리
사실 시인들 사이에서 시를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지금 젊은 시인들, 30대 시인들 중에서는 지금 30대 남자 시인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오, 거기 나와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타이밍 좋게 제가 시를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시집이 그 방송에서 황인찬 시인님이 얘기하셨던 시집이에요.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시집입니다. 어, 이것도 마침 제가 흑기와 그 서점에서 흑기와 아니다. 다른 서점에서 스테이 위드 북이라는 서점에서 이제 이 시집 발견하고 오랜만에 이거 사서 봐야겠다라고 한 책인데요. 한번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 시집이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초반까지 쓰여진 시들이라고 하는데 이때면은 최승자 시인님이 20대부터 30대 30쯤 그쯤까지 쓴 시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호방함이 이 나이 때 있을 수 있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짧게 부분 제가 몇 개 한 개 읽어볼게요.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네, 최승자 시인의 일찍이 나는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여기서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를 빗대는 표현들이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 지린 오줌 자국, 그러고 구더기에 뒤덮인 죽은 시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빗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게 심지어 이 시집의 첫 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이렇게 쫙 까내리면서 결국에는 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뜬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 나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 시집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 시집의 시작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시집이었습니다.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쪽 다리에 찾아온다. 이 시는 개 같은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절인가요? 네, 어떤 계절이든 간에 개 같은 가을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분노에 찬 가을, 죽음에 가득한 그 속에서도 매독 같은 가을이잖아요. 이런 독한 가을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집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막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 받았던 어떤 고통들 혹은 괴리가 사회와 괴리된 것들, 내가 볼 때 뻔한 어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잘 나와 있고 나에게서 느껴지는 환멸감,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환멸감들도 굉장히 이 시집에 많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 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오래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스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네. 최승자 시인님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시인데요. 음, 이 앞에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시를 다 읽은 게 아닌데 봄이 오고 너는 갔는데 떠나간 너가 나는 너의 목소리가 나를 찔렀고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음,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저를 또 한편으로 찔렀어요. 사랑을 한다는 거는 가끔 나를 죽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시를 쓸 때도 굉장히 나를 부서뜨리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시를 많이 쓰곤 하는데 제가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는 거를 어떤 행성과 다른 행성이 충돌하는 것에 빗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라는 행성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이 되어서 너라는 행성에 엄청 흩뿌려져 있고 거기서 원래 그 행성의 것이었던 것 마냥 살아가고 그런 테마를 가지고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내가 너에게 찔려서 죽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자 시인님의 시집 이 시대의 사랑 추천드립니다. 리커버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힙해요 표지도. 네. 원래 한 권 더 있는데 어, 요까지 얘기를 할까요? 해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자평해 보자면은 지난번 방송보다는 제가 일부러 좀 텐션을 좀 끌어올리고 조금 듣는 분들이 재미있으면 좋겠어서 근데 저도 말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2화밖에 안 됐지만 혼자서 얘기하는 거에 약간 적응된 것 같기도 해요. 뭘 얘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오늘 제가 1화를 올렸었는데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이 되게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고 직접 DM이나 아는 분들은 카톡으로도 많이 오셨어요. 음, 이번 방송은 1화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또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약간 엔딩 멘트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트로 멘트도 그렇고. 제가 1화는 어설프게나마 이제 뭐 시 읽을 때 효과음도 넣고 막 했었는데 이번 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효과음들을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내보내는 게 좋은지 약간 헷갈립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때에 듣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이웃집 오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